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 몸에 꼭 맞는 플리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아래로 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2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발레를 할 때 항상 좌절하게 되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좌절하세요?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나라 춤이 아니라 외국의 것, 서양 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체형에 맞춰서 나온 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좀 짧은 키장녀들, 저 같은 여자들이죠. 키장녀들은 좌절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뭐 혹은 다리를 바꿔 끼우고 싶다. 뭐 이번 생에는 발레는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운동으로서 그 발레가 엄청 좋다는 거는 아셨잖아요. 아셨는데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셔서 발레를 내 걸로 만드시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드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서양인의 몸과 동양인의 몸의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동양인은 아무래도 요새는 뭐 막 170도 많고 뭐 키 큰 사람들도 많죠. 그치만 옛날 사람,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안 커요. 그래서 160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좀 뭐 160 초반대 여성들도 많으시고, 근데 외국인들은 막 정말 후척후척 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그런 서양인들 뭐 외국 여행 가시면 막 많이 보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 길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우리는 일단 짧아요. 짧지 않은 사람은 보지 마세요. 나는 길어. 나는 170이야. 나는 롱다리거든. 그럼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 저같이 키장녀,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애초에 키가 작으면 다리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비율이 좋은 사람과 비율이 좀 나쁜 사람으로 좀 반반씩 갈리기는 하는데, 일단 다리 길이 자체가 짧으면 이 허벅지, 그러니까 이 골반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와 무릎에서 발목까지 오는 길이가 있잖아요. 특히 동양 사람은 무릎에서 발목까지 길이가 짧아요. 완전 짧아요. 그쵸? 저도 짧아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그렇게 뭐 흉악한 체형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아무리 제가 뭐 비율이 괜찮다고 잘난 척을 해봤자 큰 사람들 앞에 가면은 그냥 깨개갱이에요. 비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오늘 수업의 포인트예요.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맨날 앓고 계시는 그 부상. 발레 하면 요새는 발레 스트레칭, 발레 뭐 이렇게 파생돼서 좋은 의미보다 어떻게 보면 발레 부상에 관한 거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부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움직임에 집중을만 했기 때문에, 움직임에만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부상이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플리에를 했어요. 처음에는 일단 1번이 어색하고, 플리에라는 걸 한다는 자체가 이제 요거 단계를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플리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시간에 꼬리뼈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그쵸? 어떤 사람은 빼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집어넣듯이 해야지 내 여기가 골반의 중립이 맞아진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그 앞면의 이 배 쪽과 엉덩이 힙 라인에는 전혀 빠짐이 없이 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해졌을 때의 플리에. 그럼 이제 플리에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리에 골반 중립도 찾았고, 플리에도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점프가 유난히 안 뛰어져요. 물론 점프가 힘든 동작이니까 안 뛰어지는 것도 맞지만, 플리에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플리에를 이 길이가 짧은데, 여기서 여기 길이가 짧은데 무작정 눌렀어요. 그 무작정 푸시하는 게, 누르는 게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많이 눌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플리에를 눌렀을 때
무조건 많이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누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위의 길이와 그 아래에서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무릎의 부분을 무작정 푸시를 무조건 눌러서 이렇게 처지게 누르는 게 아니라 열어주면서 가야 돼요. 열어주면서. 열듯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열었을 때에 이 플리의 모양이, 각도가, 이거를 제가 이제 애기들 수업할 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처지고 찌그러진 모양이 아니라 이 위의 길이와 아래쪽의 길이가 좀 일치하도록 그냥 무작정 누르지 말고 여기 무릎에 있는 부분을 오픈하듯이 열듯이 해서 다이아몬드의 각도가 뚱뚱하게 딱 떨어지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1번을 이제 요새 이렇게 보편화됐잖아요. 무작정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릎 각도에 맞춰서 제대로 된 플리에를 하는 거는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욕심을 안 내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을 안 내는데, 욕심을 안 내는 대신에 푸시에 욕심을 내버리면은 이렇게 축 처진 자세로 점프 힘을 못 받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플리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해서 이 각과 이 각,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편안하게 그 제각을 찾도록 긴 다이아몬드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두 다리로 서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잘못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플리에를 해줘도 두 다리로 섰을 땐 그닥 뭐 문제점을 못 느끼실 거예요. 점프는 좀 힘들겠죠? 누르고 이렇게 뛸 때 안 띄어지는 거, 이것도 너무 눌러져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많이 누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아파요. 발레 하는데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 무릎 주변근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회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리를 말랑말랑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고 하면 이 무릎 주변근이 정말 근육이 없어요. 정말 몰랑몰랑. 그래서 이렇게 무릎살이 심하신 분들은 무릎살이 이렇게 뽕긋하게 나와서 그 무릎 위에 그 살코기가 엄청 두꺼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발레를 하면서 이 무릎 주변근도 좋아지고 무릎 쭉쭉 펴기를 하면서 이 발레는 정말 정교한 그 운동이다. 무릎살까지 뺄 수 있는 운동은 발레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재밌어도 하시면서 이제 무릎도 피는데 도움이 되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찍어서 많이 누르면 이 푸시에서 무릎에 부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듯이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포인트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두 다리로 했을 땐 괜찮아요. 그럼 이제 한 다리로 했을 때 특히 문제예요. 한 다리로 넘어가는 거, 요렇게 스텝을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플리에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 무릎에서 발목까지의 각도가 그 안 되는 자세를 흉내내려고 그러니까 다리가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어요. 열어야 되는데 이 각도가 주저앉으면 어떡해요?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센터에서 바보 되는 거죠. 빠 열심히 해놓고. 그죠? 계속 열면서 무조건 많이 누르는 게 아니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는 거. 그거에 포인트를 두셔야지 한 발로 뭔가를 했을 때도 문제가 없고 균형도 잘 잡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느끼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발레를 하실 때는 항상 발레 학원이나 홀에는 전면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쫙 설치돼 있죠. 그래서 이 앞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발레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몸을 턴아웃하게 해주고 내 팔을 높게 잘 들어주고 하는 이 역할들, 앙호가 어깨 안 올라와지면서 앙호가 되고 허벅지를 열면서 꼬리뼈가 말리지 않으면서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다 이 몸의 뒷부분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은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 그 비주얼적인 중요한 면도 있죠. 있지만 중요하게 작용을, 내 몸을 움직이게 작용을 해주는 거는 이 뒷면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뒷면이 포인트예요. 그럼 얘를 열으려면 이 무릎만 연다고 열어지나요? 여기가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이 힙의 유연성도 중요하고 또 여기를 열어서 잡아줄 수 있는 엉덩이 근력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유연성과 근력의 콜라보는 발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유연성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유연성은 만들어졌는데 이제 또 그거에다 맞춰서 근력을 만들려니까 그게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열어줄 수 있게, 얘를 무릎을 잘 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엉덩이라는 거죠. 고관절 여기서부터 열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렇게 특히 한 발로 이렇게 쓰거나 했을 때 이게 죽어도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힙 운동 따로 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 다리 찢기 할 때도 그렇고 이거 맨날 사라고 그래가지고 저 이거 파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이고 말이 코 저 이거 판매자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어차피 사셨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 말도 꼬이고 힘드네요. 자, 이렇게 누웠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무릎 옆에다가 무릎 여기 안쪽에 허벅지랑 이어지는 연결되는 데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웠어요. 뭐 TV 보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렇게 돼도 되고 그냥 요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다리 이렇게 편안하게 놨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다리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만 하면 되냐면요. 발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발을 들면 여기에 신호가 와요. 둘, 셋, 넷. 뭐 요때 또 포인 꼭 안 해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두 세트, 세 세트 하시는 거예요. 사실 발레 하는 사람들은 이거 발레를 하다 보면 굉장히 체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뭐 이거 10번, 20번 해가지고서는 느낌도 안 와요. 정말 막 터지도록, 엉덩이가 터지도록 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오늘 목표를 뭐 30개만 반대쪽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대쪽도 하면 한쪽은 엉덩이만 짝꿍댕이 만들지 마시고 귀찮아도 오른쪽 했으면 왼쪽 반드시 해주시고 이렇게 기초 운동 통해서 발레도 더 잘하시고 하는 거예요. 요 각에 대한 거 뭐 들어보셨을지 안 들어보셨을지 오늘 처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 풀리 하실 때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레를 배우셨거나 지금 새로 시작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도움되는 영상이니까요. 시청해서 많이 또 적용해서 수업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요새 구독자가 많이 안 느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해주세요. 예,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해주시고요. 또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